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겟레디 윗미를 찍는 것 같은데 우선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먼저 하고 왔고요. 첫 단계로 미스트를 먼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부담 없이 가볍게 뿌리기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요즘에 첫 단계로 잘 뿌려주고 있습니다. 분사력도 좋고 딱 세안하고 나오자마자 얼굴 마르는 느낌 없이 바로 수분 공급하기가 너무 좋아요. 다음 단계로는 바로 수분크림 바르겠습니다. 제 최애 수분크림 중 하나인 웰라쥬 시카카민 크림. 가끔 너무 건조할 때는 수분 앰플을 따로 추가하기도 하는데 요즘 평상시에는 이렇게 미스트랑 수분크림 정도로 아침 기초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메이크업 하는 날에는. 피부 건조하지 않게 탄탄하게 한다고 아침 기초 단계에서 너무 또 이것저것 많이 발라버리면 오히려 피부 화장이 잘 안 먹고 들뜰 때가 많거든요. 메이크업 할 때는 그냥 수분감 좋고 잘 밀리지 않는 순한 아이들로 굉장히 간단하게 기초를 해줍니다. 그리고 필수가 아닐 수 없는 선크림. 이것저것 많은 선크림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발라보기도 하는데 데일리로는 얘가 저한테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순하고 가볍고 촉촉하니까. 목에도 꼼꼼히 발라줘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10년 넘게 매주 토요일 고정 업로드 방식을 유지해오다가 최근에 뭔가 번아웃은 아닌데 꾸준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면서 조금 힘에 부치는 거예요. 영상을 매주 이렇게 하나씩 찍어내기가. 물론 여전히 컨텐츠 만드는 일이 너무너무 재밌고 저한테 제일 행복한 일이기는 한데 의무감으로 만든다는 느낌이 더 강해지기 전에 잠깐 숨 돌릴 틈을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잠시 토요일 고정 업로드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적응이 되고 나면 다시 지금보다는 이제 영상 올리는 텀을 조금 더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의 몸과 멘탈의 컨디션을 조금 더 챙기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수분감 촉촉한 기초들로 반들반들한 얼굴 상태를 만들어놨고요. 2, 3분 정도 이 기초가 피부에 조금 더 흡수되고 살짝 붙을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쿠션 단계로 넘어갑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극찬하는 비디비치 블랙 쿠션인데 저도 써봐야지 하다가 최근에 새로 구매해서 처음 제대로 써보게 됐어요. 퍼프에 살짝 쿵 찍어서 볼부터 그 주변으로 얇게 퍼뜨려가면서 발라줍니다. 저는 이 쿠션이 이름도 그렇고 세미매트하고 지속력도 좋다 이런 후기가 많아가지고 얇은 피부 표현이랑은 좀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직접 발라보니까 생각보다 피부에 되게 얇게 올라가고 이 입자감이 너무 고운 거예요. 모공이나 요철 부각 없이 되게 잘 다져지는 느낌으로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기초를 좀 수분감 있는 애들로 잘 발라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세미매트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건조하지 않고 각질 부각도 없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컨실러로 점이랑 잡티들 조금 더 확실하게 커버해줄게요. 가리고 싶은 부위에 톡톡 얹어줍니다. 하여튼 그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나름의 일주일의 루틴과 그 정해진 저만의 규칙이 있었거든요. 매주 몇 요일에는 영상 기획, 대본을 쓰고 몇 요일에는 촬영 세팅을 다 해놓고 그 다음날에는 촬영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편집하고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서 사실 약속도 한번 잡기가 조금 힘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못 만났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마냥 쉬려고 고정 업로드를 없앴던 건 아니었는데 사람이 또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여유가 되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람 만나고 평소보다 좀 여유롭게 보내고 하는 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마음 한켠에 계속 불안이 있어. 이대로 롱폼 만드는 거에 흥미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계속 쉬고 싶으면 어떡하지? 기다려주시는 맹들레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을 안 올려도 되나? 막 이러면서 생각만 하면서 몸은 쉬고 있어. 몸은 쉬고 있고 막 여유를 부려도 마음은 진짜 여유로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 게으름과 불안에 무한 굴레에 좀 빠져있다가 약간의 우울감도 찾아왔다가 또 그렇게 약간 실컷 쉬고 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요즘에 계속 집 청소를 하고 있어요. 가끔씩 이제 뭐 혼자 잘 지내는 법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밍글레 분들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가끔씩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냥 게으를 때는 진짜 한없이 밑바닥까지 게을러졌다가 질리도록 좀 쉬고 나면은 그때 정신 차려야겠다 해가지고 청소 같은 육체 노동으로 오히려 정신을 깨우고 그렇게 약간 또 작게 성취감을 느끼고 나면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이젠 일해야지 안 하면 어쩔 건데 네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는 합니다. 근데 확실히 도움되는 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쉬고 좀 게으르게 늘어져 있어도 뭐 꾸준히 하는 운동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발레가 너무 재밌어서 영상 안 만들고 쉬는 동안에도 발레를 계속 나갔거든요. 그런 거를 좀 유지를 하면서 나의 생활 공간의 청결, 정리정돈 이런 것까지 다 놔버리지는 않는 게 너무 딥하게 자괴감에 빠지지 않는 그런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와중에도 깨끗해진 집 보면서 심란함이 좀 덜어지더라고요. 이제 이런 미운 부분들, 유분기를 조금 눌러주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채널 운영하면서 이렇게까지 영상 텀이 길었던 적이 이번이 사실 처음이라 저를 오래 봐주신 밍글레 분들은 제 근황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저리 나열을 해봤습니다. 메이크업 고정력을 위해서 항상 파우더 처리는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편인데 특히 좀 확실하게 눌러주는 부분은 이 팔자 옆 광라면 미운 부분 여기는 꼭 매트하게 확실히 눌러주고요. 눈썹이랑 눈두덩이 부분도 유분기가 남아있으면 브로우랑 섀도우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밀리고. 그래서 여기도 확실하게 뽀송하게 눌러줍니다. 이제 눈썹 그려줄게요. 너무 매번 이것만 써서 메이크업 영상에 들고 오기도 이제 민망한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손이 잘 갈까요? 한참 눈썹 탈색 열심히 하다가 요즘에 귀찮아서 탈색 포기하니까 새까만 눈썹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새까만 눈썹을 너무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 브로우 컬러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클리오 라이트 그레이가 저한테 딱이어가지고 자꾸만 손이 갑니다. 이 눈썹 앞머리 부분은 절대 너무 진해지지 않게 잘 빗어줘요, 항상. 이렇게 산이 아예 부각되지 않는 부드러운 느낌의 긴 눈썹을 연출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음은 롬앤 볼륨업. 요즘 들어 영상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제 이거 없으면 저 메이크업 못해요. 더 튀어나와 보이면 예쁜 부위 혹은 음영이 부각되는 부위를 밝혀주기가 딱 좋거든요. 우선 이마를 좀 화사하게 밝혀줄 건데 이마도 이 아랫부분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보다 여기 이마의 가운데 윗부분 여기가 살짝 화사한 게 훨씬 더 봉긋하게 입체감이 예쁘게 살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위 음영이 강조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팔자랑 옆볼. 그래서 이렇게 코 옆 팔자 부분 밝혀주는데 여기 터치해주면서 동시에 이 콧볼까지 화사하게 살짝 밝혀지면 콧볼 축소 효과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콧볼 조금 줄여보고 싶어서 여기에 항상 음영을 넣어줬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코가 더 퍼져 보이고 넓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화사하게 싹 팔자랑 같이 밝혀줘야 콧볼 면적이 부각되지 않고 조금 더 얄쌍해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살짝 펴 보일 수 있는 옆볼 부분도 싹 밝혀주면 얼굴 라인이 굉장히 매끈해 보이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입가. 입가는 무조건 화사한 게 훨씬 사람이 밝게 생기 있어 보이고 어려 보여요. 그래서 이 아랫입술 사선, 음영지기 쉬운 부분을 꼭 이렇게 밝혀주고요. 이렇게 볼륨이 부족한 부분들 다 채워놓고 나서 쉐딩으로 얼굴 조각해볼게요. 아주 널찍한 브러쉬에다가 잘 묻혀서 옆 얼굴을 사선으로 전체적으로 감싸줍니다. 저는 옆볼에 살짝 음영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옆 얼굴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쉐딩을 꺼리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잘못하다가는 옆볼 페임이 더 부각되니까. 근데 이렇게 볼륨으로 옆볼 채워주고 나서 한꺼번에 쉐딩하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옆 얼굴 깎아주는 게 너무 수월하더라고요. 이렇게 입체감 살려주고 코 윤곽도 한번 잡아볼게요. 항상 하듯이 V자 음영 싹 넣어주고 너무 뭉툭하거나 힘이 없는 브러쉬보다 이런 아이섀도우 전용 살짝 작은 사이즈 브러쉬가 코를 조금 더 섬세하게 조각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코 아래쪽 V자로 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렇게 괄호 모양을 그리듯이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줍니다. 둥근 코끝이 조금 더 입체감 있고 얄쌍하게 모여 보일 수 있도록 코벽도 한번 짧게 터치해서 쓸어주고 이 눈썹 미간 라인은 늘 그렇듯이 항상 둥글게 인중에도 음영 넣어줄 건데 이 인중골 사이를 일자로 다 쭉 칠하는 건 아니고 윗입술 위쪽 가장 깊은 부분 여기만 살짝 터치 이렇게 하면 살짝 퍼져 있던 이목구비가 약간 연예인 이목구비처럼 이렇게 중간으로 모이는 듯한 효과가 생겨요. 다음은 섀도우. 요즘 데일리로 엄청 잘 쓰는 팔레트입니다. 윗줄 가운데에 펄감이 없는 이 피치 색상 눈두덩이에 깔아줄게요. 오늘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쌍꺼풀 테이프를 반 잘라서 이렇게 끝쪽에 붙였어요. 제 쌍꺼풀이 약간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두께감이 일정한 편이어서 아이라인 그릴 때 저는 눈꼬리를 좀 도톰하게 빼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끝쪽 쌍꺼풀이 다 묻혀가지고 제가 원하는 느낌이 연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 테이프 붙여서 뒤쪽 두께감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서 화장하고 있어요. 일단 섀도우 바를게요. 넓게 발라줍니다. 언더까지 바르고 생각보다 좀 넓은 영역에 눈두덩이 뒤쪽까지 빼서 색감을 넣어줄게요. 뷰러로 속눈썹 찝찝찝. 지난 영상 때 추천드렸던 코링코 부분 뷰러 언더도 확실하게 찝어줍니다. 아이라인 먼저 그릴게요. 요즘 잘 쓰는 건데 투쿨포스쿨 뮤트 블랙. 얘도 되게 선명하고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생각보다 잘 안 번지더라고요. 지속력이 괜찮아. 점막 먼저 채워주고 앞머리 부분은 살짝만 더 도톰하게 앞머리 쪽도 약간의 트임 효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쓰는 홀리카홀리카 젤테일 코코아 브릴레 색상으로 눈꼬리 완성해줄게요. 이 홀리카 젤테일이 진짜 특히 눈꼬리 아이라인 그릴 때 선명한 듯 하면서도 적당히 부드러운 느낌? 아이라인 끝부분까지 너무 또렷하면 약간 스티커 붙인 것처럼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눈꼬리 연출하기에 너무 좋다. 팔레트로 돌아와서 가장 짙은 브라운 색상 이렇게 쓱 쓸어서 언더 앞머리 쪽도 음영 넣어서 한번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주고 삼각존도 뒤쪽으로 열어주는 느낌으로 슉슉슉. 이제 애교살 영역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도톰하게 영역을 잡고 아이라인 길이에 맞춰서 뒤쪽으로 조금 길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아이 컨실러로 애교살 음영 윗부분 깔끔하게 한번 밝혀줄게요.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섞어서 컨실러 펜슬로 밝혀준 애교살 영역을 차분한 살구 복숭아 빛으로 색감을 눌러줍니다. 마스카라는 요즘 굉장히 애용하는 지베르니. 가느다란 타입이어서 언더 바르기에도 좋고 뭔가 속눈썹 존재감이 확실하게 살아나면서도 깔끔하게 볼륨감을 잘 살려줘서 손이 되게 잘 가요. 가루 떨어지거나 잘 번지지도 않고 아래 속눈썹도 잘 살려줄게요. 다음에 코링코 노글루 속눈썹 퓨어. 공기감 있고 가벼운 자연스러운 타입 속눈썹인데 오늘은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가장 긴 11mm짜리 끝에 한 가닥 붙여주고 그 앞쪽으로 한 가닥만 더 붙여줄게요. 요즘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공기감 있게 퍼지는 속눈썹 연출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퓨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팔레트에 이 입자가 조금 큰 편인 펄 섀도우 애교살 앞부분에 살짝만 반짝반짝하게 얹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쪽에 콕콕콕콕 아주 은은하게 소량만 얹어줄게요. 예전부터 궁금해서 갖고 싶었는데 최근에 구매한 릴발의 청순빔. 진짜 은은한 코랄 핑크, 살구 핑크 느낌의 펄감이 콕콕 들어간 블러셔인데 볼에 얹으면 특히 햇살이나 조명 은은하게 받았을 때 각도에 따라서 반짝반짝한 게 되게 오묘하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앞볼을 중심으로 은은하게 퍼트리듯이 발라줍니다.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코랄 톤이 많이 돌고 조금 채도가 있는 편이어서 여쿨라보다는 봄웜라나 봄브 분들한테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진짜 화사하게 생기 주고 싶을 때나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바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 여백을 꽉꽉 메워서 연결감 주는 걸 좋아합니다. 미간도 한 번씩 쓸어주고 턱 끝까지. 노노어 립 펜슬 슬리페일 피치. 요거는 특히나 입술색 좀 옅은 편이신 분들이나 라이트 톤 타입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색상인데 립 펜슬도 색상 잘못 선택하면 색깔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내 원래 입술이랑 잘 연결이 안 되는 느낌? 립 라인만 똑 딴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얘는 엄청 여리여리한 색깔인데 또 존재감은 있어서 밝고 화사한 피부톤이거나 옅은 입술색 가진 사람들이 오버립용으로 쓰기 너무 좋은 색상입니다. 특히 색감이 되게 약한 연한 립 제품 바를 때 연결시키기 되게 좋아요. 초크 틴트 겟러브 바를 건데 얘도 매트 블러 립 중에서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엄청 옅게 진짜 약하게 혈색 살짝 주는 용도로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소량. 이렇게 소량만 발라도 혈색이 확 살아나 버려서 진짜 자연스럽게만 발라주고 요즘 꽂힌 매일 바르는 틴트가 생겼습니다. 투크의 볼륨 글레이즈 시럽 틴트 몬핑크. 광택감이 진짜 너무 예쁘고 또 오래가서 생기있고 건강해 보이고 싶은 날 이거 바르면 끝장나요. 꽤 오랫동안 품절 대란이어서 저도 최근에 재입고됐을 때 겨우 구매했는데 이 맑은 색감이랑 광택감이 진짜 미쳤어요. 짠! 이런 느낌? 진짜 투명하고 탱글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풀 메이크업 했을 때도 예쁘지만 생얼에 바르기에도 너무 괜찮아서 아직 안 써보신 봄웜라 여쿨라 분들은 꼭 재고 있을 때 쟁이셨으면 좋겠는 그런 틴트입니다. 약간의 플럼핑 효과도 있어서 아주 미세하게 화한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더 입술이 탱탱하고 도톰해 보이게 예쁘게 잘 연출되는 것 같아요. 오늘 렌즈는 요즘 진짜 잘 끼는 렌즈 오렌즈 레인블랙. 제가 라섹 수술을 해서 그 이후로는 이런 콘택트 렌즈 불편해서 오랜 시간 잘 못 끼거든요. 근데 얘는 착용감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다른 렌즈에 비해서 이게 약간의 하이라이트 포인트가 있으면서도 엄청 자연스럽게 눈동자를 키워주는 느낌이어서 데일리 렌즈로도 너무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 네,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 끝입니다. 그러면 스타일링을 다 마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좀 시원해 보이게 이렇게 묶어봤는데 이렇게 묶은 머리에도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이번 메이크업도 재밌고 유용하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